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고성과 설전 끝에 파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유럽 정상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종전 협상은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를 미국의 공식 공용어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공식 언어 지정은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난 1월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2차례나 받은 할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의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의 마지막 날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고성과 설전 끝에 파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협정 서명식도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광물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을 찾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간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종전협상을 밀어붙이는 미국과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He broken this ceasefire. He killed our people and he didn't exchange prisoners. What kind of diplomacy, JD, you are speaking about?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트럼프도 참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를 향해 미국에 지시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무례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And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this country. 또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If you didn't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젤렌스키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정상회담은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Look, if you could get a ceasefire right now, I tell you, you take it. Of course we want to stop the war. Ask our people about ceasefire, what they think.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평화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준비됐을 때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이 파국으로 끝나면서 예정됐던 광물협정 서명식과 공동 기자회견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두 정상은 설전 후 각자 짤막한 입장을 내놨는데 그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에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성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후 백악관을 떠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미국 대통령과 의회, 미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민을 존경한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충돌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자택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냈으며 전쟁을 계속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정상의 설전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더 이상 젤렌스키 대통령과 협력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고,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미국 납세자 돈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됐다며 이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존엄과 독립, 자녀, 그리고 유럽의 안보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자유세계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유럽에 의지할 수 있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서명 절차만 남겼던 광물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채 두 정상이 빈손으로 돌아서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협상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를 미국의 공식 공용어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영어를 국가 공식 언어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것이 국가 통합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 정확한 서명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클린턴 행정부가 도입한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지침도 철회될 전망입니다. 더구나 영어의 공용어 지정과 함께 스페인어나 한국어 등 다른 언어의 교육과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약 80%가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32개 주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아이스 요원을 사칭하고 시민을 괴롭힌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경찰국은 지난 26일 경찰과 아이스 요원을 사칭한 남성 2명이 쇼핑객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스와 경찰의 전술조끼를 입은 채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SNS에 게시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미 전역에서 이민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틈탄 아이스 요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난 1월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달 무역 적자가 무려 26% 급등한 1,530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이 전달에 비해 350억 달러 증가해 3,25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산업재 수입이 증가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무역 적자 급등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전에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4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상을 2차례나 받은 할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의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해크먼은 지난 26일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베시 아라카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욕실 바닥에서 발견된 아내 아라카와의 시신은 얼굴이 붓고 손과 발이 미라화돼 있었고 해크먼의 시신은 출입문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반려견은 욕실 벽장 안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뚜렷한 외상의 흔적이 없어 당초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으나 자택 수색 결과 가스 누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로미타에 거주하는 40대 로버트 채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사법당국 관계자 등을 사칭해 노인들에게 은행 계좌 보안을 돕는다고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의 계좌가 해킹되어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속인 뒤 자신들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려 145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피해자 100여 명에게 약 $1,000만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사기단 3명 가운데 아직 체포되지 않은 20대 남성 무스타파 셸리야미를 추적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법적 최대 한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하이오주에서 스쿨버스에 화재가 발생해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소방국은 어제 아침 학생들을 태운 채 몬티첼로 중학교로 향하던 스쿨버스의 뒷바퀴 쪽에서 갑자기 화재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에는 중학생 15명이 타고 있었고 불길이 빠르게 치솟았지만 버스 운전사가 상황을 파악한 뒤 학생들을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스쿨버스 운전사가 아니었다면 더 큰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사막 지역에서는 바위 틈에 끼어있던 10대가 5시간 만에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 24일 사막 지역인 림락에서 가족과 함께 암벽 등반을 하던 15살 소년이 좁은 바위 틈에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상태였으며 소년은 거대한 바위 틈 아래 약 30피트, 9m 깊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국은 조명을 장착한 드론을 띄워 현장을 비추면서 구조 작업에 나섰으며 소년은 갇힌 지 5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년은 산수 부족과 탈수, 그리고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함께 만나는 국정협의회가 무산됐습니다.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어제 오전이 지나도록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시작 불과 25분 전인 오후 3시 5분쯤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정협의회 참석차 서울 여의도 국회로 이동 중이던 최 대행은 협의회 무산 소식에 발길을 돌렸고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 논의를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오만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임명을 강요하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 대행은 다음 주 논의를 거쳐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정할 걸로 보입니다. 최 대행이 1, 2주쯤 뒤로 예상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마 후보자를 임명할 거란 전망과 함께 정무적 고려 없이 다음 주 초 바로 임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3.1절을 맞아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도 탄핵 심판에 대해서 엇갈리는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성균관대학교 탄핵 반대 측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진행됩니다. 최근 제기된 부정선거 검증 논란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모교를 찾아왔다며 집회 대열에 합류하자 탄핵 찬성 측 학생들이 졸업장을 반납하고 물러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선 정문 도로를 중심으로 찬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며 한바탕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오후에 열린 한국외대 집회에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 2명이 집회 도중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3.1절인 오늘 열리는 대규모 도심 찬반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의미가 깊은 날이고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시위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가서 미약한 힘이나 오늘 광화문과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 신고 인원은 16만 명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은 오후 2시 안국동 사거리에서 전국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민주당 등 야5당도 파면 촉구 범국민 대회를 엽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오후 1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같은 시간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는 여의대로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기동대 76개 부대, 경력 4,900여 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김봄입니다.
아시안 최초로 브로드웨이 주연을 맡은 한인 배우가 탄생했습니다. 뮤지컬 배우 이해찬 씨인데요. 최근 무대에서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를 현대적인 음악과 함께 재해석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하데스타운. 죽음을 맞이한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고자 하데스의 지하 세계로 향하는 오르페우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인 뮤지컬 배우 이해찬 씨가 오르페우스를 연기하며 아시아계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브로드웨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브로드웨이라는 플랫폼에서 주인공이라는 역할을 처음 해봤을 때 뭔가 그런 정말 꿈 같다, 정말 감사하다. 브로드웨이에서 아시아인 배우가 주연으로 무대에 서는 길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오디션을 거쳐도 맡을 수 있는 배역은 제한적이었고 오랜 시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1%가 아시안 여자고 0.2%가 아시안 남자예요. 예를 들어서 위키드의 피에로 안 시켜줘요. 아시안 배우도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첫 브로드웨이 주연 무대에 오른 날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퍼지며 큰 감동을 줬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희생하셔서 저한테 주신 결과물입니다. 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쓴 새로운 이정표는 앞으로 더 많은 아시아계 배우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점점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한국 정부도 바빠졌습니다. 한국은 트럼프가 관심을 보였던 조선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며 미국 측에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경제 분야 장관급 접촉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사안이고 우리 산업계가 지금 다들 초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안 장관은 워싱턴 미 상무부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한 상호 관세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를 공언한 상황에서 안 장관은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자국의 무역 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장관은 미국산 가스나 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대미 무역 수지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조선 분야는 한국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조선 분야 협력과 관세 조치를 논의할 실무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약 30분간 화상 면담을 가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와 세계 경제와 안보에 대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위급 접촉이 잇따라 이뤄지면서 한미 양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로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도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88.97포인트, 3.39% 하락한 2532.7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대 하락률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 증권 시장에서만 1조 5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순매도 규모입니다. 일본 니케이, 홍콩 항생,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소비 심리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격화하는 관세 전쟁과 부정적인 엔비디아 실적 전망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엔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며 관세 전쟁 수위를 올렸습니다. 4월에 부과하기로 했던 멕시코, 캐나다 관세를 또 다시 3월로 바꿨지 않습니까? 관세 부과에 대한 위험들이 시각각으로 다가오면서 그 불확실성이 커진 게 좀.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지난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지만 이번 분기 이익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 영향도 받았습니다. 다만 증시 조정이 단기에 그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사실 유럽 경기라든지 또 중국도 이제 주로 기술주 중심으로 좀 회복 조짐을 좀 보이고 있어서 주가 조정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 속에 원달러 환율은 20원 이상 올라 1,46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강해진 위험회피 심리에 비트코인 가격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8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병세가 나아지는 듯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일시적 호흡곤란을 겪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교황이 오늘 기관지 경련으로 구토와 함께 고립성 호흡곤란을 겪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호흡을 돕는 기계장치를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여전히 의식이 또렷하고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교황청은 덧붙였습니다. 올해 88살의 고령인 교황은 기관지염을 앓다가 지난달 14일 입원했으며 주기 후 가장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갱 카운티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홍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영화로 보는 광복 이야기 특별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문화원은 오는 3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와 보스톤, 암살 등 6편을 특별 상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엇 LA 10지구 시의원이 흑인 역사의 달을 맞아 한인 청소년회관 KYCC 키즈타운을 방문했습니다. 허 시의원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LA 시의원의 역할과 다인종 문화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흑 커뮤니티 간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갱 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에서 홍역이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 보건국은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어린이가 홍역에 걸렸고 밀접 접촉한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21명이 확진자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3월 6일까지 기침이나 콧물, 고열, 발진 등 홍역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 토레이를 사칭하는 가짜 문자 메시지가 잇따라 주민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납부하지 않은 토레이 비용이 있다며 즉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고 총무부에 보고될 것이라는 협박성 피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절대로 개인정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지아 프라미스 장학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정부 학생 학업 성취도 관리국은 선정된 수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6,500달러를 제공하는 프라미스 장학금의 공식 신청이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3.1절입니다. 미국에서도 차세대와 함께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LA를 포함해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3.1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